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조문 2편의 8번째. 우리가 그 글을 볼 때 옛날 사람들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병증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요런 거는 표현하기가 쉽죠. 단순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폭이라고 하는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부은 경우, 가스가 차가 부어 올라오는 경우는 지금 이 조문은 전체적으로 경병에 해당되는 거니까 경병인 사람이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것 같은 경우는 병증이 해소되려는 것이요. 맥이 예전과 같거나 도리어 맥이 이렇게 눌렀을 때 숨겨져 빵빵한 거, 이렇게 긴장감 있는 거, 활처럼 긴장한 것은 경이다. 이렇게. 왜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볼 때는 배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경우는 병이 악화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경병인 사람에 한해서는 이 병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현대 들어와서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 한의사들이. 입지 조건이 옛날 사람들은 뭐 잘 고치던 못 고치던 정하는 환자를 한의사 옛날 고전적인 그러한 의학 기술로서 100% 봤다면 지금 아마 그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뭐 한 30% 요런 정도. 급한 병들은 전부 다 병원에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왜 갑자기 배가 부풀어 오는 사람은 경증이 치료된다. 근데 맥이 옛날과 똑같거나 반대로 맥이 이렇게 여기서 옛날과 똑같다는 건 뭐겠어요? 맥이 긴한겠죠. 예. 긴 맥이겠죠. 예. 긴하거나 눌러보니까 숨어 있는 맥이 이렇게 검은 고줄처럼 또 활실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는 경병이다. 우리가 이런 것도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그냥 맥 보는 것도 사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잡는 방법도 그렇고 느끼는 감각도 틀려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도제교육,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제교육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도제교육은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선생님하고 제자가 1대1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거의. 예. 저 같은 경우도 한문 공부를 옛날 방식에 의해 가지고 도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문에 대해서 눈을 조금 빨리 뜰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현대에 있어서는 도제 교육이 많이 사라지고, 물론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보통 대부분이 이제 이 도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는 부완, 부긴, 예를 들어서 침미, 침새, 예를 들어서 침미현, 뭐 침긴 이런 것들이 책에나 있는 거지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터득할 수가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에 근거한 뛰어난 표현이라고 제가 썼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저도 이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예, 이해를 못했었어요. 네. 이와 같은 조문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 금계의학을 비판하고 더러는 상한론도 비판하고 뭐 어떤 분은 재수없는 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황제내경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글 가운데에는 어떤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 빈거 이거는 예전서부터 쓰는 관용적인 거예요. 반드시 무엇인가 근거가 있다.
근데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건 없다. 예. 그런데 제가 들으니 파상풍에, 오늘날에 말하는 파상풍에 감염이 되면 이로 인해서 경련이 더욱 심해져서 각궁방장이라는 것도 참 뒤에 가면 조문에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활을 쏠 때 줄을 잡아 당기지만 활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풀어놔요. 풀어놓으면은 이렇게 활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 줄을 풀어놓으면은 이게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각궁반장이에요. 예. 이 표현도 참 기가 막히죠? 예, 이런 표현들. 예. 이게 병의 증상이 아니라, 이건 병의 증상이 아니죠. 일종의 형태를 표현한 말이죠. 예. 각궁방장 해가지고 배가 함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가 이렇게 되물어 해가지고 활시우체면서 배가 쑥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등 뒤라고 했을 때 이 앞이 이렇게 쑥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부풀어 오르게 커지는 경우에 각궁반장이 스스로 풀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하니 이 말엔 참 일리가 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일본의 대총경절이 쓴 금계유라 해석에서 그걸 보고 제가 이거 참 옛날 이 일본 벌써 고반가들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말뜻을 이해했었구나. 이거는 사실로서 이와 같은 사실로서 확인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옛날 글 가운데 어떤 이렇게 미묘하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뭔가가 있다. 자, 옛날 사람이 증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증거라는 게 뭐죠? 옛날 사람이 경험되어 온 것은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미래의 사람도 경험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석과 치료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는 것은 자명한 거죠. 예. 현대의학에서 이거는 나름대로 파상풍을 치료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굳이 한약을 쓰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나 이 증거를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글이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와 같은 병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나갔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타당하면은 취하면 되는 거죠. 예, 좀 무리가 따르다. 이거는 좀 환타적이다. 뒤에 가면 환타적인 치료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취하지 않으면 되죠. 우리가 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옛날 글이라 그래서 함부로 경시해서도 안 되고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도 안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글을 썼을 때는 증거가 있다. 물론 해석이 이거는 대총경절이 써놓은 거를 제가 보고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추린 거고 틀릴 수도 있겠죠. 예, 이거를 진짜 경험한 분에 하면 저는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해석은 여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에는 좀 이치가 말이 된다. 예. 자, 9번째 조문. 경맥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경맥은 이렇게 살짝 눌러보니까 안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손을 댄 거예요. 맥이 이렇게 활시울처럼 팽팽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행한다. 그러니까 긴장맥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경맥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형적인 예예요. 뒤에 가면 경맥이 반드시 이렇지 않거든요. 예. 아주 침하고
미하면서 약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의 예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다만 보통은 근육 경련이 심하고 각궁반장이 있으면 형태학적으로 이미 우리 몸이 긴장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맥도 긴장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예일 뿐이지 경증이 있다 그래서 모든 맥이 이와 같지는 않다. 예. 맥경에는 경과는 그 맥이 꽉 누르니까 숨겨져 있지만 아주 긴장감이 있고 여기는 견고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표기가 조금 다르지만 뭐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문제에 대해서 자, 제 해석이에요. 안맥에 이렇게 우리가 맥진을 했을 때 긴장된 것이 마치 이렇게 활시울과 같은 것은 대체로 병세가 급박한 거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단 경병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병이 맥을 눌렀을 때 긴장감이 있으면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맥이 급박한 경우는 어떤 증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장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맥이 참 좋습니다. 아주 세고 좋습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오히려 병맥이에요. 병맥. 맥이 미하면서 약한 게 오히려 좋은 거거든요. 안정감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제가 그랬죠. 환자들은 저 맥 어때요? 그러면 맥이 분명히 나쁜데 어떤 경우는 보약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맥이 약한데요? 이런다고요. 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자, 대체로 이건 나쁜 거죠. 맥이 긴장맥이 있다고 하는 건 당신은 맥이 참 실하고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어떤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 현대의학으로 말할 건 없어요. 사실 병증은 그건 현대적인 말했을 뿐이지 위험한 거예요. 긴장맥은 다 위험한 거예요. 맥이 힘이 있는 거, 위력한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다 빠르기까지 하면은 더 나쁜 거죠. 물론 맥상은 병세에 따라서 변하니 여러분 요거는 제가 조금 잘 쓰는 표현인데 멋진 말이에요. 옛날 사람이 쓰던 말인데 어찌 일정하게 정해짐이 있겠는가? 어찌 항상됨이 있으리요?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맥은 시간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나서라든지 걸어왔을 때라든지 변한단 말이에요.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똑같이 걸어왔는데 안정되기도 전에 맥을 짚으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숨이 헐떡거리면서 맥이 빠르다가 한 3분이나 5분 지나면 맥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맥이 그 사람의 진짜 맥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대에서는 그런 거를 안 하지만 제가 한 분한테 도제식으로 한이 이렇게 침 놓는 거를 조금 배웠을 때 그분은 침을 놓기 전에 맥을 보고 침을 놓고 맥을 보고 침을 뺄 때도 맥을 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요즘엔 돈벌이 못해요. 네, 저도 그렇게 솔직해서 못해요. 간혹 가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맥이 변한다는 거예요. 침을 놔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맥이 정상맥으로 나와야지 그게 오늘 침 치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체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거 이렇게 환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음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여러분 뭐 외울 필요는 없어도 기억해두면 참 좋아요. 그러므로 한 상황, 어떠한 상황으로서 맥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하나의 증상으로서 맥을 논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맥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격도 급하고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바카스 누가 한잔 갖다 줘서 한 병을 마시면은 거의 빈맥이 나타나요. 막 엄청 막 빈맥이 나타나요. 순식간에. 그래서 바카스도 조금씩 한 모금 마셔야지 맥이 그렇게 그다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뭐 술 한잔 했다가는 맥이 그냥 바로 그냥 막 화라고 막 그 긴맥이 막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몸이 예민하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제 맥을 점검을 해요. 몸이 조금 저가면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 아 내가 지금 감기 걸렸다. 예, 이런 거 그런 것을 뭐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막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근거도 없이 어떤 글을 절대로 쓰질 않아요. 나름 중경서라든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5세, 66세를 바라보고 뭐 잘했던 못했던지 간에 한의사 노릇을 그래도 한 35년을 했는데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책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경맥은 뭐 기나다 이런 식으로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증상으로서 맥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계 요략의 글이 골돌이라고 하는 거는 모호하다 이 소리예요. 모호하다. 모호한 이유는 대부분 지나치게 맥상을 기준했기 때문이다. 예,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금계요략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중경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금계요략은 딸랑 맥상만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막 병증을 논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부분적으로는 그럴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위험하다.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맥은 증후가안대의 하나에 불과하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뭐 짧은 글이죠. 경병에 뜸을 떴는데 종기가 생기면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거를 했고 이와 같은 글이 조문에 기록되었을 때는 뜸이라고 하는 게 한토화법뿐만 아니라 온침 같은 경우라든가 훈증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치료의 어떤 그 한계점도 있지만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더러 치료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뜸뜬 자리에 종기가 나면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그냥 보면 이해를 못하죠. 사실은 경병에 뜸을 뜨는 것은 당시의 치법이니 불가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운이 없게도 뜸뜬 자리가 환홍이 돼가지고 창이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뜸 뜨는 거는 조그마한 거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뜸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고 크게 뜸을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부스러져 돼가지고 진짜 종기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예, 오늘날은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랬다가는 뭐 환자들한테 뭐 큰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연히 요것도 제가 뭐 그 책에다가는 그 표기를 해놨는데 대총경절의 그 책에 보면은 그에도 나와요. 자기가 경험해도 이런 사람이 우연히 파상풍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감염된 자는 치료하기 어렵더라. 예. 그 하필이면 그 종기 난 데에 파상풍균이 감염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글로 남겼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럴 수가 있겠다. 여기 책에 치료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학의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무공한 거예요. 옛날 사람이 난치라 그래서 오늘날 난치는 아니죠. 그리고 지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죠.
훌륭한 의사들이 어느 시대에든지 있기 때문에 설령 예전에는 난치라 하더라도 어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예. 자, 오늘은 뭐 글이 뭐 너무나 뭐 짧은 글이어가지고 뭐 짧게 끝나고 다음번에 글이 나름 그 조금 설명도 조금 오래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끝나는데, 자, 잠시 우리가 쉬어가는 팀에 여러분 이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각골문에 예, 기자에 기자, 이 기자 후세 여기 가서 이렇게 또 붙은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기가 이게 뭐냐? 세 개의 구름이 옅은 구름이 하늘로 지나가는 그 상이래요. 형상이래요. 이게 기자가 여기서 또 발생이 된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문헌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기자가. 그러니까 제가 기는 기역수, 기 또한 뭐라 그랬죠? 수다. 기는 수류지상, 물이 흘러가는, 하늘에서 물이 흘러가는 상이다. 그리고 옛날 사람은 이 기를 호흡하는 거를 주로 원래는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기라고 하는 것이 후세의 개념이 발전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 개념이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기는 구름이 하늘의 세 점의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는 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저기 뭐야 이렇게 하면은 뭐죠 이게? 목욕탕이잖아요. 그죠? 목욕탕. 그러면 요거는 일종의 형상문자죠. 형상문자. 형상문자죠. 이렇게 기가 우리가 보통 수증기라 그러잖아요. 수증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기라고 하는 것, 제가 이거를 그 중경소 독법에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전국시대 한나라 초기까지도 기자하고 이 숫자하고 같이 이렇게 공용으로 썼어요. 공용으로. 그 사람들 의식에 있어서는 기하고 수가 같은 뜻이에요. 문자만 표기 방법만 틀릴 뿐이에요. 그런데 후세에 지나가면서 이것이 서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이게 단절된 느낌. 제가 어디서 그 유튜브인가 어디서 보니까 경희대학인지 어디 대학에서 그 외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 기가 뭐냐라고 물었대요. 그 일순간 교실에 학생들이 침묵을 지켰답니다. 이거 뭐지? 원래 왜 그럴까요? 왜 학생들은 침묵을 지켰을까요? 기가 뭐라고 그랬을 때. 왜냐하면 머릿속에 기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수라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고대 사람들 전국시대, 그러니까 한나라 그 중기 이전까지, 사실은 진나라 때까지를 고대라 그래요. 중국 고대 사람들은 글자나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예요. 이를 통해 가지고, 현상의 물체나 이를 통해 가지고
이름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논했다고 그래. 이치를 다시 한번 그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를 근거로 해서 이치를 논했다는 거예요. 사를 근거로 해서 이치를 논했다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근거주의예요. 근거. 그런데 후세는 그러니까 사를 떠나서 이치를 논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 공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문자나 이런 것들이.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역사의 전환 때문에 그래요. 중국 철학사에서 제가 누참을 했지만은 그 장준경과 왕숙가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과도기적이죠. 실증주의, 근거주의 사상에서 신비주의, 관념주의로 빠지게 들어간 거예요. 그 도교가 나오고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이와 같은 개념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서는 이를 떠나가지고 이치를 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념불투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적 용어들은 추상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대로 갈수록 원래 사실에 근거해서 이름과 이치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글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글을 예전에 젊었을 때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간단한 거를 몰랐던 거예요. 간단한 거를. 옛날 사람들이 이 어떤 뭐랄까, 글자를 만들거나 이름을 짓는 그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지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역수라고 하는 말, 기 또한 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아이고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는 에너지라는 거 저도 알아요. 기가 에너지라는 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이렇게 시작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를 모르는 거예요. 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 금기율학에도 이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쯤 꼭 기 또한 수다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다 하더라도 염두에 둬야 된다. 왜 기가 수냐. 예,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자의 어원이 그렇게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옛날 사람은 이것을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기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고 자 빠른 이것도 끝날지 모르니까 결국은 수, 화, 기 이 삼각관계가 우리 한의학의 치료의 모티브예요. 예,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냐. 그 중에서도 수가 제일 중요하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한번 강의를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